제가 이제 그 질병의 마침표 음식 속에 해답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정답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정답이 없는 질환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책에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병이 있지 할 정도의 우리 이런 질환을 만났을 때 정말 현대의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어떤 답도 못 얻고 나오신 이런 분들. 오늘도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만나고 사실은 왔어요. 그 호주에 있는 우리 교민인데 손해 변성증이라 그래갖고 뇌가 손해가 망가져서 그래갖고 이제 점차 운동신경이 장애를 받고 결국 휠체어를 끌고 이게 타고 다녀야 되는 이분이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저를 알아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 지금 컴퓨터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해갖고 그분한테 우선 약국에 오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를 우리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런 정도의 자료를 보내려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우리 약사님한테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대가는 빨리 이거를 갖고 회복하는 게 저한테 대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 소리에서 이제 울음이 섞여서 감동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은 뇌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이 된 사람들은 우리 약사님들은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거나 촉진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나마나 촉진을 하거나 안 하거나 머리가 염증 상태에 심한 염증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만지면 푹신해요.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은 만지더라도 이렇게 뭔가가 이게 맨살 같지 않고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듯한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지만 거기다가 이 머리가 이렇게 부종이 생기지 않았느냐, 만지면 통증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바로 이제 그런 증상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신뢰가 확 쌓였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내렸던 처방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처방 내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천골, 요 자리에 소위 머리에 있는 림프가 순환이 안 돼서 여기에 염증이 지금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물리적으로 천골요법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를 만져서 이 하수구를 뚫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장과 뇌축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고 이제 이런 몇몇 가지를 풀어드렸는데 저도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정답이 있으면 요거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해결을 할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최선의 방식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융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해답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를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의 약 한 70%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오시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사람한테 병이 있어도 이런 병이 있지 하는 그런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기억나는 환자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하루에 15시간을 물속에서 생활을 하던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왜 15시간을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콜라겐 조직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져서 잠도 물속에서 자야 돼요. 바깥에 나오면 피부가 부서져요. 이제 이런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어떤 의학도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24개월 정도 되는 아이인데 피부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기 고기 비늘처럼 떨어지니까 이 표피박리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을 붕대로 감아놓고 한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이걸 또 풀러서 드레싱 한다고 이걸 해요. 정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아이는 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음식으로 한다 그래도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못 줬던 것이 지금도 마음에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시간 정도의 물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은 매일같이 밥에다 마늘 집어넣어서 마늘밥 해서 먹게 만들고요. 그 식이유황 가지고 콜라겐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근력 강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그거에다가 북엇국 열심히 먹이고 된장 북엇찜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는 물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생을 마감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진 저랑 만난 지 10여 년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셔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걸 해답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마침표 음식 속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대한약사영양학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PPT가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제 대한약사영양학회에 제가 소속은 아니고요. 저는 NTF 생체부활 자연의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 학회 회장님은 박석화 회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그 정말 우리 이 선배 약사님이시면서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분이 약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자료에 대한약사영양학회라는 것이 이렇게 로고가 찍혀져 있느냐 하면 이제 얼마 전에 대한약사영양학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음식 치유의 분야를 조금 한 과목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강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PPT를 이렇게 활용했던 그거를 지금 또 사용하고 있어서 물론 여기는 지금 더 보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약사로서의 삶, 이제 저가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행복한 최고의 치유사로 의미와 가치 있는 이타적 삶. 이게 저는 최고의 약사로서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철학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있죠.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한번 인용을 해보면 진정한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한 이에게 오는 인간적 건강이 결합이 됐을 때 이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약사님들이 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인용을 했고요. 이제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생로병사. 이거는 이제 누구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어야지 되는데 과거에는 생로병사가 맞는 것 같아요. 한 정년퇴직하고 60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생을 마감을 하니까 많은 그런 만성 질환에 노출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일하다가 이제 나이 60대면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로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노화 가정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점은 이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생명을 마감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지만은 이 돌봄이라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살아왔던 삶이
그때 무너지고 아버지의 삶도 그때 무너져요. 그리고 가족도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각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 돌봄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평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100세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건강한 100세,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자.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웃 일본이 이제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단순 관광 여행이 아니라 이제 이런 오키나와 마을을 비롯해 갖고 여기를 제가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갖고 어떠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됐나. 그러니까 세계 최대 4대 장수 지역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 마을이잖아요. 거기 갔더니 뭐 다른 것보다도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균 100세라는 말을 금기어로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100세가 아니면 100세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건강한 100세를 주장을 하지 그냥 평균 100세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그분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어떤 그 긍정적이고 또 베푸는 삶 뭐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제된 삶이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 돌봄이라는 거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지 되는데 저는 아마 이런 이야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학의 3.0 시대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책을 쓰신 분, 이제 미국의 그 의사 성함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의학의 3.0 시대라는 용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현대 의학을 냉정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뭘 잘하냐면 외과적 처치, 수술,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죠. 이래서 그거 참 잘해요.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미생물과 관련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병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 주변 학문과 함께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 20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죽거나 뭘로 죽거나 하는 큰 사고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의 출산 과정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을 할 때 대개 한 10명이 들어가면 5명은 사망하는, 그러니까 출산이 축복의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움고 공포스럽고 이럴 정도의, 그러면서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위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소독하지 않은 손으로 아이를 받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폐혈증으로 연결이 돼서 그 수많은 산모와 태아가 사망을 하는, 이게 불과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스테르라든가 코흐라든가 이런 제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생물의 정체성을 알아내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과학적 발전이죠. 이제 이래서 전자현미경 뭐 이런 거 발전되면서 이제 이 병을 옮기는 게 세균이구나, 미생물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만드는 것이 불과 200년. 그런데 주변 학문이 원체 많이 발달되면서 그 분야도 거진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제 그래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이 코로나의 정체성을 알아내고 대응책까지 설계하는데 딱 48시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미생물에 대한 것은 현대의학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한 100세,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의 단계를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질환이 아니고, 지금 현대의학이 잘하는 그 질환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 합병증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또 치매, 암,
이제 이게 결국은 돌봄의 단계로 들어가고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그 질환, 이 질환은 지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현대의학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의 의학은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과 약학이 등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것을 의학의 3.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의학의 1.0 시대 같은 경우는 히포크라테스라든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든 뭐 그 여러 우리 한의학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신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리적 구조라든가 질병의 어떤 병리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자연의 일부라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람을 관찰하고 뭐가 불균형이 됐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의 마인드, 마음이 어떤가, 그 다음에 지금 육체가 어디에 불균형이 왔는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마인드, 바디, 스피릿,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서 푸드, 음식,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삼으라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쳐다보면서 환자를 치유했던 시절, 이것을 의학의 1.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의 3.0 시대에 오늘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너무나 많은 어떤 물질적 어떤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발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디만 남고 보이지 않는 세계 것이 버려지는 이제 1에서 반쪽짜리 의학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의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절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래서 정말 돌봄의 단계가 없이 건강한 100세를 시대를 우리가 가야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방해하는 당뇨,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치매, 암 등은 만성 질환을 요거 등 만성 질환을 담당해야 할 직능은 약사가 최고의 적임자다. 저는 이제 이 보면 지금 병원에서 우리 많은 약사님들이 지금 사회적 시스템이 처방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실제 사회적 의료 시스템에 좀 아주 크다는 이 공백이 하나가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암이 걸리면 또 조금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난치성 질환이 걸린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현대의학은 그 사람들을 정말 오히려 더 몸을 더 망가뜨리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죠. 그렇다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을 부인하거나 한의학적 오랜 전통의 그 어떤 사고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식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여기에 음식이라고 하는 이거 또 영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의 완성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다 나니까 의사는 이 지금 현재 그분들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고착돼 있는 한 절대적으로 이쪽 영역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의학은 절대적으로 또 이쪽에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그쪽 편의 접근 방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약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이러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 하나의 이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 자리를 우리 약사님들이 그 자리를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여기로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약사라는 직능이 굉장히 대접받고 이렇게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쳐다볼 때는 그런 시각이 우리가 바람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사회적 시스템에 적용하느라고 처방전 받아갖고
처방전 이거 하느라고 그냥 옛날 과거랑은 완전히 틀린 모습의 약국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방전 많이 받는 약국이 뭔가 능력이 있는 약국처럼 평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약국은 굉장히 그렇지 못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능력이 떨어지는 약국으로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의료 시스템에 지금 그 빈 여백을 누가 지금 메꾸고 있느냐면 정관장 같은 데서 메꾸고, 또 이제 이런 데서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메꾸는 것을 이제는 도로 약사의 본연의 몫으로 찾아오자. 그러면 이제 젊은 약사님들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자를 만나고 이제 질환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약사님들은 이 처방전 위주의 이 어떤 경험을 좀 쌓고, 제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혀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거를 젊은 약사님들은 이렇게 처방전 위주의 이것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거치는 과정을 주고, 여기서 경험을 좀 많이 하셨는 약사님들은 이제 스스로 그걸 후배 약사들한테 물려주고 좀 더 보다 한 차원 높여서 암 환자도 상담을 하고 난치성 환자도 상담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힘든 환자들이 결국은 다시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자기가 의존해야 될 자리가 약국이구나, 약국에 가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직능이 서서히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직능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건강한 삶이 약속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 이야기했던 보람된 어떤 삶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상적이고 또 이상적인 어떤 이상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라보는 이것은 최소한도 그분은 저를 서울대학교 의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의 이야기에 더 깊은 신뢰를 갖고 또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회복이 되고 실지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어떤 때 이렇게 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책을 뒤져야 되고 또 이걸 찾아야 되고 논문을 뒤져서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만성 질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남들이 안 된다고 했던 이런 질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임상에서 공부가 된 거지, 이 책에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됐으니까 우리 약사님들은 저보다 최소한도 머리가 좋으면 1.5배 이상은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됐는데 우리 약사님들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서 좀 멋진 이런 어떤 약사의 사회, 그리고 사회가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데 아주 안전한 안전망이 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음식 치유의 개요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 치유 개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그 학회 회장님인 박석하 회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마디에다 이거를 이제 했는데, 같이 리하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낯선 단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데, 리하 검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정책을 필 때 이 어떠한 정책을 펴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살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리하 검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어떤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아유 어디가 아프네, 어디가 뭐 어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병의 원인이 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어떤 처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리하 검증이라는 표현을 저희 회장님이 쓰신 말씀을 이제 제가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옮겨 드리는 거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곰곰이 궁리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리아 검증이라고 하고요. 마음을 음식의 한 단면으로 보고 음식 속에 마음을 담아낸다. 이게 음식 치유가 향하고 있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음식 뭐 몇몇 가지 레시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오늘 이 레시피 한두 개 외우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노트 필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 강의가 끝나고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마음에 이제 야, 음식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서 오늘 가시게 되면 오늘 강의는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여기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건 너무 쉬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으로 뭐가 되겠어 이런 분한테 몇몇 가지의 레시피 이야기 해드렸다고 해서 그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음식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음식 치유는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질병의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암을 이제 상담을 하다 나면 여기에 특별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레시피라든가 특별한 어떤 식재료가 있어서 유방암도 녹여내고 뭐 무슨 암도 녹여내는 뭐가 무슨 약초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 그러면 뭐 저만 알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암은 그냥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뭐 방사선을 하든 암은 우리는 암을 다루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균형이 깨져서 그런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암이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서 암을 수술을 했던 항암을 했던 암을 제거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쪽 원래 시스템이 복원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다시 재발되고 분명히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 이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설사 암이 안 없어졌어도 우리는 이 게임은 해볼 만한 게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가 이제 이 3개월 남았다, 뭐 6개월 남았다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분 중에 뭐 이제 암이 뭐 폐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전신에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그리고 병원에서 조금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 6개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 6개월 살자고 병원에서 더 뭐 항암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포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서 찾아왔던 손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을 만났는 게 한 8년 전에 만났어요. 8년 전에 만났는데 작년 가을에 이분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놀랬죠. 그리고 놀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음식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정상세포의 염증을 없애주고 또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세포막의 기능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세포가 이 세포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요런 음식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거에다가 승부수를 걸어라. 꼭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소주를 생각이 나서 잠 못 들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맨 저녁 때 잠들려면 뭐가 아쉬울까요? 술 한 잔 더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눈 딱 뜨면 또 술 한 잔 생각날 것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이 술에 반복하는 습관이 들으면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에 꼭 그와 같이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이제 이것을 치유의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서 이제
그거밖에 한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몸은 이제 그냥 견디니까.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살았나 보다. 이제 내가 진짜 회복됐나 보다 하고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폐 쪽에 3개가 있었던 거가 1개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장 쪽에 있던 애가 이 사이즈가 약간 흐릿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줄어든 느낌, 요런 정도가 있고, 췌장에 있었던 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도 못 사신다는 분이 지금 8년째. 이거는 뭐냐면 정상세포와의 심겨루기에서 이게 심겨루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참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또 단계가 더 좋으신 분들은 이제 걔네 암세포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긍정을 키워서 정상세포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이겨내게 만든다. 이것을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학생이라기보다도 어린 아이, 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막 이제 그 빵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빵을 줬다가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막 울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약사님들한테 줬다가 뺏으면 뭐 줬다 뺏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울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빵을 줬다 뺏은 사건은 똑같은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안 우는 것은 이 약사님들이 나이를 먹고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빵이 전혀 지금 나를 울릴 정도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들한테 당신 그것 때문에 그거 잊어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되면 그런 병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냅둬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 나는 결국은 잘 될 거다, 나는 결국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긍정을 키워서 긍정이 커졌을 때 얘가 별것 아니구나 생각했을 때 얘를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 같은 경우도 똑같죠.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하면 담배 끊어야 되는 건 누구든지 다 알지만, 매일같이 담배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지 이래하고 담배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한 그 담배가 이미 나랑 한 몸이 돼 있는데 걔를 어떻게 끊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거나 말거나 얘는 그냥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쪽 편에서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다 나면 어느새 담배가 싫어져요. 그랬을 때 담배를 떼어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 치유가 향하는 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로 만드는 방법은 수술이나 약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선 해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사라지지만,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퍼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몇 줄의 글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었는 글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음식 치유 원리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어떤 재료가 뭐에 좋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이 건강해져야 되고, 또 장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세포막이 건강해지고 여기에 염증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 우리 세포가 담겨져 있는 우리 소위 이제 우리 세포 내액, 세포 외액, 그 물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신호 전달이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상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열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제가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거나 다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저는 음식 치유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침을 하니까
우리 배즙을 먹을까, 뭐 맹문동을 먹을까,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떠한 것들을 최소한도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이 앞에서도 했지만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지만 현대의학과 과학이 이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요소들, 마음이라든가 정신 영역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의 세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 쳐다보고 분석을 해 들어가다 나니까 자꾸 놓치는 게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는 과학적 장비가 너무나 많이 발달되면서 물질의 세계를 아주 끝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버려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대의학과 과학은 지나친 환원주의적 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 길을 잃기 쉽다. 현대의학은 지금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전체를 놓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은 그 개개의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조합해도 다시 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거 말고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무엇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는 질환은 없다. 그렇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혈관 손상, 염증, 이제 이것이 모든 병의 이제 시작점이고 원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혈액의 항상성, pH 7.4,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장 건강, 뇌 건강,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리셋의 시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정도를 우리는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우리는 한번 찾아서 이제 한번 해결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치유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치유 음식이 갖고 있는 재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각을 조금 이렇게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치료 음식이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것을 이해할 때 보통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뭐 여기에 비타민이 얼마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효 성분이 어떤 게 있고,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뭐가 있고, 뭐 주로 이제 이런 쪽에 어떤 물질을 이해하는데 그런 공부를 우리는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는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 지극히 평면적이에요. 여기 비타민 뭐가 몇 그램 들어있고 여기 뭐 들어있다고 하는데 얘하고 얘가 차이점을 구분해서 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어떤 평면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식물의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식물의 본질을 생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콩에다가 물을 주면 뭐가 될까요?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콩에다 물 줬으니까 콩나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무나 콩나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콩나물이 돼요? 물을 이기내만 콩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한테 지내는 전부 다 썩거나 이제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물한테 이겼다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물을 버리는 기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먹으면 물이 잘 버려져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보통 우리 민간요법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가 올라 그래나 집에 가서 콩나물국 끓여 먹고 땀 좀 흘려야 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는 물을 버리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버려야 되는 기술이 식물한테 생겨났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감기 초기에도 먹지만 이렇게 물 한 잔만 먹어도 몸이 붓는 사람들, 양말 자국이 오랫동안 남으면서 저녁 때 양말 딱 벗으면 여기 자국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게 몸에 대사가 안 되고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콩나물한테 부탁을 하면 아주 잘 된다니까. 그래서 물 한 잔만 먹어도 몸이 붓는 사람,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사람들, 전립선, 뭐. 그래서 실제가 전립선에도 콩나물, 이렇게 길게 자란 건 힘이 좀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그런 거고, 콩싹, 한, 2 내지 3cm 정도 자란 이 콩싹은 힘이, 제대로,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황청심원에 들어있잖아요. 대도황건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황청심원 안에 대도황건 막힌 걸 뚫어주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콩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전립선 비대라든가 소변이 이롭지 않게 맨날 이렇게 뭔가 소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콩싹만 열심히 차처럼 끓여서 먹어도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물을 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을 해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 이제 콩싹을 만들기 위해서 콩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아스파라긴산이 만들어지고, 아스파라긴산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해독하는, 이제 이런 작용을 관여하죠. 이제 그래서, 이 해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 먹잖아요. 콩나물 해장국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에요. 뭐냐면 차가운 물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애는 싹을 못 틔우잖아요. 오히려 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국을 먹으면 너도 나도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얼마나 빨리 퍼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콩을 여자라고 얘기를 하면 콩나물은 남자다. 그러니까 콩나물은 양의 기운, 활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동적인 성격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힌 것을 보면 부시고 버리고 이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시작은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혈액의 어혈로부터 대부분의 질환의 시작점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혈은 왜 생기고 염증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별도로 또 다뤄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 콩나물이 콩에 비해서 새로 생겨난 이런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출신이죠. 그러니까 콩나물하고 다르지 않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느라고, 이 아스피린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너무 그냥 갑작스레 생뚱맞은 질문을 해서요. 이 아스피린은 이제 물을 버릴 줄 알고 막힌 걸 뚫고 콩나물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아스피린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 것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하고 아스피린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 연근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식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실은 제가 설명은 콩나물로 했지만 힘이 제일 센 애는 미나리예요. 그래서 미나리는 힘이 정말 가상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물을 끓여가지고 매일같이만 드셔도 소주를 한 병 드시던 분이 3병을 드실 정도로 해독 능력이 그만큼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연근 같은 경우에도 해독 능력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재료마다 특징적인 요소가 조금 있죠. 연근 같은 경우는 지혈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만성 방광염, 그 다음에 만성적인 점액변을 보던 저기 그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있는데 경산에 계신 이제 올해 연세가 83세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서부터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랑 인연을 맺은 지 제법 오래 되셨는데, 그 최근에 그런 증상이 생겨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받으셔서 맨날 항생제 먹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다른 것도 하지도 말고 그냥 오히려 그냥 오로지 연근즙만 갈아가지고
연금만 갈아가지고 그 즙을 매일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처방 내린 게 전부 다인데,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약사님들한테 알려드리라고 했는지 오늘 여기 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아주 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대변도 아주 그 개운하게 보고 점액변 전혀 없어지고 혈뇨 나오던 것도 전부 다 없어졌어요. 예, 그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너무나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나리 파동수, 이제 저희 그 공식적인 용어는 CR, 창조한다라고 얘기하는 뜻에서 CR을 붙이고, 그다음 CR 미나리 파동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미나리 파동수는 뭐냐면 미나리 끓인 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 끓인 물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이 앞에서 얘기했던 혈전이 없어지고 해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수분 대사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는데, 지금 요 물을 끓여서, 미나리 물을 끓여서 드시게 되면 요게 우리 인체가 딱 좋아하는 아주 거진 정확한 pH 7.4의 알칼리수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드시게 되면 혈액이 엄청나게 이제 맑아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만성 질환의 원인하고 얘기했을 때 혈관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다음에 해독이 중요하다. pH 7.4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지금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체액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의 장점은 뭐냐면, 약은 뭐에는 뭐 해갖고 한 가지의 적응증 내지는 뭐 한두 가지의 적응증을 보인다고 그런다면, 음식은 이렇게 한 가지를 갖고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다양한 효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음식이고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사님들이 하시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이 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이 플러스가 됐을 때 그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질환을 다루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미나리를 끓이면 되는데, 이 미나리를 그냥 끓이지 말고 무하고 같이 끓이게 되면 이 무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무도 역시 해독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무와 같은 이런 십자가 채소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질산염이 많잖아요. 질산염은 뭐예요? NO. 그렇죠.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거 하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큰 것이 바로 이제 이 십자가 채소들이 갖고 있는 질소 화합물들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두 개가 지금 만나니까 아주 혈관 건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다시마나 파래를 울궈내는 거예요. 이 파래나 다시마 해조류는요, 이제 지금 아까 콩나물에다가 콩에다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를 이긴다 그랬어요? 물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사는 애들은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을까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소금을 이겨야 돼요. 소금한테 지면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선회 드셔보셨죠? 싱거웠어요? 짜고웠어요? 드셔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싱거웠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바다에서 건져올린 제가 싱거웠냐? 얘네들은 입으로는 바닷물을 먹었어도 지 몸속에다가는 바닷물을 안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다 이 바다에 사는 애는 소금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겁게 먹느냐 짜게 먹느냐는 논쟁은 굉장히 이 초등학교적 논쟁이에요. 우리는 짜게 먹더라도 우리 소금을 먹으면 뭐를 먹고 싶어져요? 물을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짜게 먹으니까 물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많아지고 수분 대사가 정체가 되니까 몸에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배뇨에 곤란이 오니까 짜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짜게 먹었는 여기에 짜겁게 끓였는 된장국에 여기에 파래가 들어갔거나 다시마 물로 끓였거나 미역이 한 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얘기는 그때는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소금은 쫓겨나는
예. 우리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나트륨을 누가 밀어낸 거예요? 칼륨이 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칼륨은 세포 안 주인이고 나트륨은 세포 바깥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트륨은 물을 붙잡는 애고 칼륨은 물을 버리는 애고. 그래서 둘이의 조율에 의해서 우리 70%의 수분이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어떤 이제 균형을 갖고 우리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잘 돼도 우리 몸에 찾아오는 병들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음식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음식을 일부러 짜게, 된장국을 짜게, 내가 오늘 피곤해, 땀도 많이 흘리고 여름철에 그래서 좀 짭짤한 게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짭짤하게 만들 때 여기다가 해조류가 들어갔을 경우에 얘는 절대적으로 내 몸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면 해조류에 의해서 소금이 쫓겨나잖아요. 소금이 쫓겨나면 주로 어디로 쫓겨날까요? 주로 소변으로 쫓겨납니다. 소변으로 쫓겨나게 되면 이 소변이 짜고워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염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이 소변의 염도가 높아졌다는 말은 신장 방광 요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장 방광 요도의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방광 요도는 소금으로 치료하는데 소금이 머물면 안 되고 소금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신장 방광 요도는 소금 길이 열려야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소금을 적게 먹고 뭐 적게 먹어서 거기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적극적으로 소금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소금 길을 여는 것은 바다 애들이 들어와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에 사는 것들은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 사람은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바깥에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깥에 하나 더 있죠. 세포 벽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이 세포 벽만 갖고서는 이 자기 세포를 보호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거칠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바깥에다 점액질을 엄청나게 쏟아내서 미끈미끈하게 점액질로 자기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생존 본능의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점액질에다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물질을 거기다 깔아 놓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 이 점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입 안에 여기 뭐가 있어요? 점막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라이소자임 효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뭔가가 세균이 들어오면 착 붙여서 라이소자임이 와서 분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장관 같은데 면역에는 IgA 이 면역 세포가 거기를 장관 면역을 장관을 지켜내잖아요. 점액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사는 애들은 그 점액질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훅고이단이 됐던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갖다 놓고 몸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우리 몸에 또 방어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드 있잖아요. 요드는 대표적인 어떤 우리 갑상선 기능을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미네랄이기도 하지만 실제가 요드는 우리 세포를 부활하고 재생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죠. 그리고 또 뭐를 잘해요? 이 항균, 항염, 우리 포비돈 요드에 있잖아요. 이거 소독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고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남자 약사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자 약사님들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집에서 어르신들이 그 된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고 나서 맨 위에다 뭐 이렇게 덮는 거 보셨어요? 뭘 갖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숯도 올려놓지만은 저기 다시마 올려놓거나 김 올려놓는 거 보셨어요? 예, 이게 뭐 하냐면 곰팡이 피지 말라고. 그게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런 어떤 점맥질도 많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요드도 들어있고 이런 어떤 항균, 항곰팡이, 항진균 작용이 바로 해조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우리 지혜로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요번에 약사님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왔을 때요. 코로나가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역의 효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균을 차단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지금처럼 벗으면 우리 몸에 진짜 마스크는 뭐예요? 우리 몸에 진짜 마스크는 바로 이 점액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점막, 기관지 점막, 폐점막, 그다음에 구강점막, 뭐 식도점막, 위점막, 장점막,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의 방어선들이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코가 바삭바삭 마르면 바로 감기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환자가 와서 선생님 저 1년 365일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뭐 좋은 방법 없어요? 이러면 영양제 좀 드셔요. 이게 첫 마디가 아니잖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집에 가서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집에 습도 높여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처방해 줘야 될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점막이 깨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 소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났을 때 의학자들이 이 생각을 하기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점막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해조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역 같은 것들이 눈에 띄인 거죠. 근데 재밌다라기보다도 이제 좀 아이러니하다 그럴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미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없어져야 될 악성 외래종 100종의 이름이 올려져 있던 게 미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김이 열풍을 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김마저도 왜 잡초들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점막에 소독약까지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인 것이 바로 이 미역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미역을 출산하고 나서 먹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난 산모들의 자궁을 검사를 했더니 미역이 들어와서 바로 자궁에 손상된 점막을 재생시켜주고 거기를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얘가 소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를 막아내는데 최적의 식품이 미역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을 이게 한때 슈퍼푸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위 자리는 김치예요. 1위는 김치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 간단한 정보마저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코로나를 그냥 몸으로 때우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저를 만났던 환자분들은 제가 한결같이 저 선생님 코로나 걸렸어요 이러면 제가 해주는 소리가 미역국 열심히 끓여 드세요.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몇 가지 처방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처방 중에 하나가 미역국. 근데 미역국에다 뭐를 넣을까? 뭐를 넣을까? 소고기를 넣든 뭐를 넣든 다 좋은데 표고버섯을 꼭 넣으세요 이랬어요. 표고버섯 미역국. 그럼 표고버섯을 왜 처방을 했느냐 하면 표고버섯은 또 어디에서 자라요? 양지 바른 데서 자라요? 습한 데서 자라? 습한 데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표고버섯이 갖고 있는 생존력은 뭐냐면 습한 것을 이겨내는 애들이에요. 습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은 세균이나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얘가 자라난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쳐다볼 때 얘를 천연 항생제급으로 쳐다보면 표고버섯이 오히려 더 잘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베타글루칸이 들어있고 여기에 뭐 레티난이 들어있어서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해갖고는 너무 평면적이라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는 얘가 그런 곳에서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항진균 작용을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역 이야기를 하면 얘가 활용도가 확 늘어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표고버섯 미역국 끓여 드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 코로나가 감기보다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평을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임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능력이 있어요. 실지가. 그래서 이분들이라네. 여기 CR 파동수에다가 미나리하고 물을 갖고 끓여서 여기다가 이 해조류를 하나를 울궈냈을 때 이 물은 이 간단하지만 엄청난 완성도를 갖고 있는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혈액의 pH를 7.4로 세팅을 하고 몸의 독소를 해독을 하고 어혈을 없애는 정말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가 우리 임상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간 환자들을 위해서 썼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사용한 처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간경화 환자나 간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기초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으로 깔고 가도 좋다. 그러니까 약사님들이 이것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저처럼 이제 이런 어떤 음식 치유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경영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이런 것들을 손님한테 그냥 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집에서 뭐뭐 해서 끓여서 이 물을 수시로 드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의 고객과의 허그가 엄청나게 세게 만들어집니다. 라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지명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진 없어요. 거진 그런 것도 약도 별로 없지만 그런 것들은 거진 없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상담 끝나고 나면 그냥 제가 이 처방하고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그분들은 그냥 따라서 갈 뿐이지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갖고서 뭐 와서 뭐 이렇쿵 저렇쿵 이런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국하기가 편하고 내가 공부한 것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펼쳐나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사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던져주는 것이 그 손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약국 가면 다른 데랑 틀리더라. 다른 약국이랑 틀리게 항상 뭔가를 우리 생활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던져주더라는 이 표현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만약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미장원 사장님이라면 그 속도는 너무 빨라요. 그렇죠. 뭐 거기 뭐 그리고 또 그분이 저 사우나에 또 떼미는 분이라면 그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을 실지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게 하고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리고 내가 특별한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까라고 고민하던 옛날 초창기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이 손님 상담할 손님이 없어요. 이제 그래갖고 최후 한 손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진장 바쁜 척 하고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고서 기필코 한 사람을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안 되면 친구라도 오게 합니다. 그래갖고 2시 반에 오라고 해. 그러고 나면 이제 2시 손님이 2시 반 손님을 봐요. 그리고 앞에서 상담하는 걸 보잖아요. 뒤에 손님이 와서 이게 이제 이래니까 토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항상 상담을 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손님들이 여기 오면은 음식을 가르쳐 준다며요.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했더니 어디에 있는 미장원 아주머니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 스피커가 굉장히 세구나. 아주 좋은 거로구나 이렇게 알고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미장원 사장님을 오시라고 해갖고 이제 그냥 이제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여담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그다음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우리 정보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특별한 방식으로 손님한테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노력을 이렇게 반복하다 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나의 정체성, 우리 약국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좀 쭉 하니까
1년 정도쯤 되면 상당히 많이 안정적인 손님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참조로 이 미나리를 끓여서 드시면은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나리 때문에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나리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 극복도 하고 효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곡식을 여기다 첨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수나 메밀, 녹두, 율무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덮어서 이렇게 한 줌 집어넣어서 끓이라 그러면 이 곡식 때문에 더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효능은, 기능은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에 매우 좋습니다. 심장.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이라든가 이제 협심증 증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수수 생식만 시켜도 이런 거 다 걷어하고 수수 생식만 하게 만들어도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것을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수수는 심장 쪽에 좋은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메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그 모세혈관 확장하는 루틴 성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혈압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세혈관 확장 작용을 활용을 해서 이랬던 손발이 저리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메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녹두 같은 경우는 해독 능력이 뛰어나니까 피부 염증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또 간 해독 뭐 이런 경우에 메밀을 넣을 수가 있고요. 율무는 천연 항생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몸에 습이 많은 사람들 습을 내리는데 그래서 관절이 붓거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율무를 쓸 수도 있고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율무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요거 누룽지 저 물론 누룽지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제 이론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이제 한 약사도 아니고 옛날에 그냥 이렇게 정식 한의대를 안 나오셨는데 그냥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을 주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이제 뭐 화타 김영길이라는 그 분이 쓴 이제 방식인데 굉장히 제가 써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이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콩팥 해독을 할 때 누룽지를 꺼멓게 태워서 그 태웠는 누룽지 숯을 만들어서 이것을 물에 울거 갖고 그 물을 마시게 해서 신장 해독하는 방법을 이제 그분이 활용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요걸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룽지를 한 번 더 태워요. 한 번 더 태워서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분쇄하거나 뭐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이라든가 냄비에다 놓고 한 번 더 까뭇까뭇하게 태워서 한 8, 90%가 꺼멓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커피 이렇게 울궈내듯이 이렇게 여과지 같은 데다 올려놓고 물을 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주전자에다 같이 놓고 끓여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건더기 안 먹고 물만 따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해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농제약에서 나오는 숯을 쓰는데 그 숯을 써야지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누룽지 숯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앞에서 얘기하는 혈액을 맑게 만들고 염증을 없애주고 혈액의 pH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나리는 채소의 왕이다. 이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나리 파동수 이거는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모든 질환의 기본 베이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통풍으로 10년 고생한 버스 기사한테 아까 좋은 물로 요거를 딱 치료해 준 케이스예요. 이 미나리를 가장 많이 먹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조선의 왕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선의 왕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걸린 질환이 통풍이고 그 통풍을 해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미나리였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때는 그 집집마다
미나리 깡을 한양이라든가 이런 도읍지, 개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집마다 앞에다가 미나리 깡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성균관 대학교 안에는 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나리 깡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진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해독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조선의 왕들의 통풍을 치료하는데 얘가 가장 뛰어난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한번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통풍 같은 경우 이것만 갖고서도 너무나 간단할 정도로 약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처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는 약사님들은 자신있게 이거 끓여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약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더 어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덧붙여서 효능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거는 재료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팁으로 던져준다가 아니라 또 재료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싸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약사님들이 한약 때리듯이 끓여갖고 포에다 딱딱 담아갖고 한 박스에 얼마 마음껏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사님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미나리 효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구기자 같은 거를 더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저속노화라든가 특히 구기자는 간 해독하는데 좋고 그다음에 뭐 율무, 메밀, 녹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성초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성분들 방광염 뭐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만났던 환자의 사례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54세 여성인데 20년 전, 그러니까 34살 때 자궁 경부암을 앓아요. 그리고 자궁 경부암을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방광을 망가뜨렸어요. 그래갖고 이 방광이 완벽하게 안 닫혀요. 그래갖고 이렇게 걸으면 소변이 이렇게 새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새 나오고 그러다 나니까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소변줄을 끼고 여다가 이제 오줌 주머니를 차고 20년을 살으신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그렇지만 이분을 만났을 때도 이 목이 메서 이렇게 상담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심호흡을 하다가 이분한테 어떻게 처방을 할까 하다가 제가 처방을 내린 게 바로 또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미역국 한없이 끓여서 정말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미역을 처방했는 얘기는 이제 다 이해하셨잖아요. 여기다가 뭐 넣으라 그랬을까요? 표고버섯 미역국 끓여서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미역국이 좋다고 한들 그것을 뭐 1년 12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조금 더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방을 본격적으로 다듬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미역을 대신해서 다시마 물에다가 바나나를 끓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역한테서 지금 얻고 싶었던 거는 소금을 이기는 거죠. 소금기를 열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 소금기를 열은 것이 칼륨이 소금기를 열은 거니까 칼륨이 많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점액 성분이라든가 요드 성분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해조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마 물에다가 바나나를 끓여서 바나나 주스를 스무디처럼 해서 이거를 먹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여기다가 보니까 이분이 54세야. 그 갱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콩까지 집어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드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나 두유가 됐잖아요. 바나나하고 콩하고 섞은 거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더 바나나 말고도 사과까지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좀 우스갯소리하면 숨겨놔야 돼. 그럴 정도로 먹기가 꽤 맛이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처방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제가 처방을 더 강화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다 생감자 즙을 섞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 생감자는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약사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약사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어떠실런지 모르겠는데, 감자는 어느 계절에 나와요? 이제 이 여름철 조금 있으면 나오잖아요. 하지 감자. 예. 그러면 이 하지 감자라고 하는 이 감자의 주 특성, 아까 얘기했던 생명력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얘는 다른 식물들은 막 자라나는데 정신이 없는 계절인데 얘는 다 끄집어내려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자를 쳐다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끄집어내리는데 명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솟아서 생겨난 일체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치솟아서 생겨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탈모잖아요. 탈모, 그 다음에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머리 쪽에 이상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화상에도 감자를 쓰잖아요. 실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감자의 영양학적 가치를 한번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식물성 스테로이드를 진짜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주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화를 다루는 스테로이드, 화를 다루는 그런 능력이 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타민 C가 얼마나 많으냐면 웬만한 감귤류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생각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산화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데가 뇌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뇌죠. 그래서 뇌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작용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게 뇌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뇌는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가 노화가 되고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아내려면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는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우리 몸에 100개가 들어왔다면 20% 이상은 다 머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뇌 관문을 통과시켜서 뇌를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비타민 C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장에서 장 관문을 통과해서 어떤 우리 미네랄이 들어갈 때는 우리 칼륨과 나트륨이 이제 같은 펌프를 사용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칼륨이 먼저 들어가도록 칼륨 중심의 이 정보력을 만들어내야 칼륨이 들어가서 세포 안에 상태를 세팅을 하고 바깥에 나트륨이 맞춰졌을 때 세포는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몸 안에 이 수분 체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종이 생겨나고 기능에 저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항상 칼륨 위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몸은 베스트한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아까 미나리 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끓이게 되면 여기에 역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줌으로 인해서 장에서 생각할 때 칼륨이 매일같이 들어오니까 네가 내 친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칼륨을 집어넣어주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보력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보력으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서 이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건데 이거를 고급진 이야기로 얘기하면 정보력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정보력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는 비타민 C를 가지고서 이 머리에 정보력을 만들어내게 되면 머리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얘를 생감자로 하는 이유는 생즙으로 하는 이유는 그 비타민 C를 이제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얘는 물에다가 이제 익히게 되면 그래도 한 70%의 비타민 C가 살아남지만 그래도 충분한 비타민 C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감자즙을 썼습니다. 두 번째
이 비타민 C를 많이 요구하는 데는 우리 몸에 또 어딜까요? 비타민 C를 요구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데가 바로 방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방광은 왜 그러냐면 방광에 이 소변이 항상 차 있으니까 여기에도 또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방광염이 자꾸 걸리는 것은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년 부인들이 만성 그 방광염, 오줌 소태에 노출되는 것은 방광 내벽에 그 막이 방광의 점막이 자꾸 약화돼서 생겨나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염증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여기서 항생제를 자꾸 쓰니까 또 혈액 소변이 뭘로 변해요? 산성 알칼리, 산성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산성요가 자꾸 나와서 또 방광에 쌓여 있으니까 산성요에 의해서 방광 점막이 또 손상이 되는 이제 이런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가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데 여기에 그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는 비타민 C가 들어가고 점막을 보호할 줄 아는 바로 생감자즙 얘 자체가 점막을 보호하죠. 물론 이 앞에 있는 다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점막을 보호하고 이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감자 물을 여기다 섞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처방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4월 달에 저희 약국에 왔었는데 11월 달에 소변줄을 뺐습니다. 20년 동안 끼고 다니던 소변줄을 6개월 만에 이 소변줄을 제거하고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사시던 분이 이제 저기 강원도 삼척에 가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혼 생활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정도의 이런 삶을 갖고 있었던 분이 삶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이야기에 무용담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사님들이 이러한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을 해줄 때 우리 약사라고 하는 직능이 자연스럽게 우리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약국을 하면서 농사도 져요. 농사 이제 4년 차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한 1,500평 정도의 단호박을 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6시서부터 8시에 나가서 풀 뽑고 또 샤워하고 출근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요. 사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밭에 저녁 때 나가서 시간이 모처럼 되길래 퇴근하고 6시 좀 지나서 밭에 나가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분이 이제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 단호박 심으셨어요, 뭐 심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오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찾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땅을 좀 사려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고 저기 농사를 지으실 분 같지 않은데 나보고 왜 농사를 짓느냐, 그 다음에 왜 제초제를 뿌리면 끝나는데 제초제를 안 뿌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 위에서 약국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 농사 짓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저를 탁 쳐다보더니 아주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그 유명한 모자연 약국 약사님이세요? 이러면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얘기를 나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딸이 무슨 과 출신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 대학에 이제 나와서 인류 회사에 굉장히 근무를 잘했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병이 걸렸냐면 약대를 가야지 되겠다는 병이 걸려갖고 회사를 다 그만두고 그러고서 지금 약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32인가 뭐 몇 살인데, 그런데 그래갖고 자기랑 맨날 싸운다는 거야. 자기랑 맨날 싸우면서 너 왜 그 회사를 버리고 약사가 되려고 하느냐. 약사들 맨날 그 처방전 받아갖고 약 쪄주고 이래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어머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하고 맨날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사는 하늘이 우리 직업을 내려준다면 최고의 직업이 약사라고 생각한다. 이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다 덧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사는 이 우리 삶의 최고의 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농사 짓는 이유도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오늘 여기 나오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제 오늘부터 가서 자기 딸내미를 응원하고 약대를 반드시 붙여서 돌아오겠다고 이러고 갔어. 그 일주일 전쯤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얘기가 또 옆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런 간단한 처방 하나가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냥 아주 간단한 거는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요. 양자 파동수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양자는 양수의 양자예요. 그리고 자자는 감자의 자자야. 그래서 이제 감자를 썰어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보통 가정에서는 그 녹말 울궈낸다고 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감자 건져내서 요리하는 데 쓰고 이 물은 휙 버리잖아요. 이 우러난 물 이것을 양자 파동수라고 그래요. 그 물은 사실은 이 안에는 칼륨도 녹아 나와 있고 여기에 또 비타민 C도 수용성이니까 여기에 녹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완벽한 pH 7.4의 알칼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물을 싹 따라서 녹말 실으면 그냥 물만 따라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씩만 마셔도 없어질 병들이 상당히 많다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몬물. 그래서 레몬물도 우리 몸 안에 비타민 C가 들어와서 항산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 몸에서 산성으로 들어왔지만은 다 이제 작용하고 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재만 남잖아요. 재가 됐을 때 얘는 알칼리를 띠기 때문에 식초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이것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키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레몬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레몬물을 위장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속쓰림이 오고 막 이래니까 좋다는 거 따라갔다가 막 속쓰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누가 손님들이 혹시라도 약국에서 하면 이제 레몬물을 권하지 말고 감자 우린 물에다가 레몬물을 섞어야지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를 딱 했을 때 약사님들의 전문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칼륨이 많은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나트륨을 조금 공급하는 의미에서 소금이 됐던 간장을 쓰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감자 우려낸 물에는 죽염이 들어가면 맛이 오히려 더 어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염 조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앞에서 미역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에게 신선의 약보다 좋은 미역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보약이면서 자궁 건강에 성약이다. 그래서 자궁에 문제 있고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런 어떤 보조 처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분명히 그런 회복 속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우리 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건조한 거, 점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뭉친 덩어리 풀어주고 이제 이런 능력이 바로 이 미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조류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고 그리고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방어 능력, 요드가 있기 때문에 항미생물, 뭐 이제 이런 작용. 그래서 특히 이 폐암에도 대단히 좋은 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역입니다. 그래서 폐암 걸려진 분한테 딱 좋은 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미역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효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뭐냐면 이거
많이 먹으면 갑상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이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실제가 갑상선은 이런 물론 갑상선이 이제 항진이 돼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무조건 되고 이제 많이 드시게 만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상선 질환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런 해조류, 요드가 많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것들을 많이 먹어서 오게 되냐면 요드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드가 부족해지는데 왜 오느냐?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요드의 형제들 있잖아요. 할로겐족 형제들. 첫째 형이 누구예요? 불소. 그 다음에 둘째가 부렴, 부요, 아스탄틴. 그 첫째가 불소, 둘째가 염소, 셋째가 브롬, 그 다음에 넷째가 요드잖아요. 그런데 이 요드가 할 일을 이 첫째 형이 와서 이렇게 탁 보니까 요드가 할 일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갖고 첫째 형이 가서 돕다가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염소가 또 그 일을 하거나 또 셋째, 브롬이 들어와서 요드가 할 일을 이렇게 하다가 망가뜨린 것이 갑상선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소치약, 그다음에 염소, 표백제라든가 수영장 뭐 이런 데 다 염소에 노출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 불소하고 염소보다도 숨어 있으면서도 요드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셋째, 브롬이에요. 브롬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가공식품에는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국서 들어오는 밀가루의 방부 효과는 전부 다 브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드 형제 그 가족들이 잘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로겐족 애들이 잘하는 게 전부 소독자라는 애들이에요. 그 집안의 주특기는 소독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불소, 염소, 브롬, 요드 다 그거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애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일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불소치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가공식품들 드시지 마세요. 여기 브롬이 들어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맞지. 그냥 해조류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손님들하고 같이 널뛰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코로나 걸렸어야 하면 제일 많이 처방했던 것이 표고버섯, 미역국. 그 다음에 이제 물김치, 우리 음식 치유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물김치. 그 다음에 콩나물국, 북어 콩나물국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콩나물국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드셔보시면 거기에 옆에 김가루 나오잖아요. 그게 콩과 해조류의 만남이에요. 이 콩과 해조류의 만남이 가장 이상적인 음식의 궁합이고 가장 좋은 어떤 혈액을 맑게 만들고 해독하는 궁합입니다. 혹시 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미소 된장국 보셨어요? 미소 된장국은 된장국 콩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미역 조각이나 다시마 조각 집어넣어서 이렇게 끓였잖아요. 이게 콩과 해조류의 만남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도 좋아지고 혈액도 맑아지고 몸의 염증도 없애주고 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조합이 된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을 또 활발하게 살려주고 이런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역하고 콩나물 묻혀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 콩나물 해장국 먹으면서 여기서 김가루 듬뿍 집어넣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몸의 해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진행을 해서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이 우리 혈관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의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이게 심혈관 질환, 뭐 중풍이 됐던 뭐 하다못해 엄격히 얘기하면 고혈압도 다 심혈관 질환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항목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고 소화성 노폐물, 혈액을 깨끗해야 되고 어혈 없애야 되고 혈관 내벽을 이게 습을 없애고 NO를 잘 살려야 되고 뭐 이제 이런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선 먼저 뭐를 해결할까를 먼저 나열을 해놓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들을 쓸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과정을 우리는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무하고 미나리하고 다시마 요 기본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어머리, 대파, 건표고버섯 요거를 더 추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표고버섯을 추가한 이유는 지금 다 이제는 더 설명 안 해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유황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탄력, 콜라겐도 만들어내고 해독 능력도 좋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더 들어간 거고, 북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자체가 영양 물질 자체가 콜라겐 덩어리,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어도 굉장히 염증을 없애주는 아주 굉장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콩나물보다도 아스파라긴산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얘는 이 콜라겐 자체를 만드는 단백질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어 머리, 북어 껍질 이런 걸 여기다 더 첨가해서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혈관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임상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당뇨 환자들한테도 이것만 열심히 먹게 해도 당이 이렇게 잘 떨어지고 당이 조절되는 것을 실제가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럴 정도로 얘 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실 때 여기다가 오메가3가 많은 들깨가루 또는 이런 것들을 섞어서 드시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손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팁으로도 던져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약사님들의 약국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